네,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캐피탈 게인, 캐피탈 로스 우리가 이렇게 봤었는데 보통은 주식 투자를 대표적으로 캐피탈 게인과 캐피탈 로스라고 하죠. 자, 그러면 자본소득과 자본 손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간단하게 표로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만약에 4월 6일 날, 그렇죠? 4월 6일 날 주식을 샀다. 매입했을 때 100달러에 만약에 주식을 샀다고 하죠. 100달러에 주식을 샀다. 이렇게 예를 들면 그 이후에 만약에 뭐 5월 10일 날, 한 달 정도 지나서 5월 10일 날 팔았다. 그런데 80달러에 팔면은 20을 손해 본 거죠. 그때는 원 금액 100에서 80으로 팔았으니까 20달러만큼 캐피탈 로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똑같은 날 120이었을 때 주가가 120이었을 때 팔았다면은 20만큼 이득이 되겠죠. 그때는 캐피탈 게인, 바로 자본 소득, 자본 손실 이런 개념으로서 대표적으로 주식 투자 손익이 대표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자본 손익과 자본 손실 개념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표로 보시면은 이해하기가 쉬우실 겁니다. 그렇죠? 떨어졌을 때는 캐피탈 로스, 올랐을 때는 캐피탈 게인. 100달러에 사서 120달러에 판다면 20달러의 주식 처분 차익이 생기죠. 미국은 주식 차익이 생기면 무조건 소득세를 냅니다. 아직 한국은 주식 관련해서 개인 소득세는 없죠. CG 인컴 텍스, CL, 그러니까 캐피탈 게인 인컴 텍스가 생긴다는 거죠. CL은 캐피탈 로스는 100달러에 사서 80달러에 팔면은 손실이 생기죠. 이거는 미국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얼마까지? 마이너스 3,000달러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 공제가 된다는 거죠. 다른 소득을 줄이는 손실 공제가 가능하다. 네, 마이너스 3,000달러까지. 여기다 적을까요? 마이너스 3,000달러까지 소득 공제가 가능하다. 이렇게 한 문장 정도 같이 넣어주죠. 그리고 위에 가서 보면은 이제 8번 라인이 있죠. 8번 Other Income, 스케줄 1, 라인 10으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자, 8번 같은 경우는 이제 기타 소득입니다. 8번 라인의 기타 소득으로 스케줄 1을 첨부한다. 스케줄이 부표라는 뜻이죠. 부표, 스케줄 1을 첨부한다. 8번 라인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자, 8번 라인이 Other Income이죠. Other Income 이렇게 작성하는 부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Schedule 1 is a tax form. 텍스 형태의 부표다. That you need to attach to your federal tax return. 부표고 IRS form 1040에 붙인다. 그렇죠? If you have a certain type of income or if you have certain expenses that the federal government allows you to exclude from your taxable income. 손실 관련돼서 혹은 뭐 다른 이익, 그러니까 기타 이익, 기타 비용 그 부분을 적는 게 스케줄 1이라고 보면 됩니다. 8번 라인에 기타 소득 이 부분에서 스케줄 1을 붙이라고 나와 있죠. 스케줄 1을. 그래서 스케줄 1 other income 부분에서 다른 여기에 나와 있는 소득 부분이 아닌 여기 나와 있는 소득 부분이 아닌 다른 인컴이라든지 다른 익스펜스가 나온다면은 8번, 1번부터 7번까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이 있다면은 other income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게 바로 그걸 설명하는 부표가 바로 스케줄 1입니다. 그러면 스케줄 1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스케줄 1은 추가적인 소득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 작성하고 additional income, 그리고 adjusted income, taxable refund, 과세 대상 환급액, alimony received, 이혼 위자료 수급액 등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스케줄 1, 2, 3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스케줄 A, B, C, D, E, F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스케줄 1은 기타 소득이죠. 기타 소득, 기타 비용. 그리고 개인 사업 소득은 스케줄 C라고 하는 겁니다. 스케줄 C 이렇게 간단하게 외울 필요까지는 없고요. 외울 필요까지는 없는데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공부하는 데 있어서
반복하게 되면 충분히 익숙해집니다. 각주 부분도 한번 보죠. 위에 있었던 각주 부분인데 국민연금은 생활적 욕구에만 그치죠. 많지 않아서 사회적 욕구를 보완하기 위해서 사적연금에 많이 가입하기 위해서 세제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연금이 앞서 말씀드렸던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국민연금은 나라에서 주는 거고 퇴직연금은 직장에서 퇴직금 모은 거, 그리고 개인연금은 개인적으로 금융사 통해서 자기가 가입하는 그런 개인연금. 이게 3단계로 되어 있죠. 비과세 공제 등을 주는 이유다. 그러니까 비과세 공제 혜택을 많이 줄 테니까 가급적 연금에 가입해서 미래 노후를 대비하라. 나라에서 노후까지 책임지지 못하니까 국민연금은 정말 최소한의 기본적인 생활만 할 수 있을 정도로 줄 수밖에 없으니까 최대한 연금에 가입하도록 유도를 하는 거죠. 국가에서 비과세 공제를 줄 테니까 여윳돈이 있을 때 연금에 가입해라. 노후 생활을 위해서 그런 의미로 비과세 혜택을 연금 상품에 많이 주는 겁니다. 이는 공적연금을 보완하기 위한 사회적 장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자, 각주 2번 여기를 보면 법적 이혼이나 별거 대상자만 가능하다. 네, 이혼 위자료죠. 이혼 위자료는 법적 이혼이나 별거 대상자만 이혼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2019년부터는 이혼수당은 폐지됐습니다. 이혼수당은 시험에서 별로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2019년까지는 중요했는데 2019년 이후부터는 이 alimony receipt, 이혼 위자료 수급액을 세금에 과세한다 혹은 공제를 받는다. 이런 개념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도 이제 거의 나오지는 않는데 실무적으로 2019년 이전에 이혼한 사람의 경우에는 실무적으로 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세금 보고할 때 2019년 이전에 이혼한 사람들 경우는 이혼수당에 관련해서 과세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렇게 남아있는 거고요. 시험에는 사실상 이제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래서 11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죠. 여기서부터 이어지죠. 만약 개인 회계사무소를 오픈한다면 그 세무사 사무실 운영 소득세는 여기에 기입한다. 이거는 이제 개인 사업 소득세가 된다는 거죠. 여기에 기입되는 게 자영업자 사업 소득이 된다. 한 번만 신고하면 된다. 그리고 스케줄이라고 하는 것은 첨부하면 끝. 네, 첨부를 하면 된다는 거죠. 1040 플러스 첨부하는 스케줄이라는 부표를 반드시 첨부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라인으로 한번 가보죠. 그래서 신고서를 조금 불러와서 한번 스케줄 1도 보면서 설명을 한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4번 라인을 우리가 보기로 했죠. 4번 라인. 이게 other gain or loss 부분입니다. 4번 라인 other gain or loss. 밑에 부분 어디에 나오는지 한번 보죠. 이제 기타 소득, 기타 비용, 손실 이런 부분을 이제 나타내는 거죠. other gain, loss. 그래서 4번 라인을 보면은 other gains or losses attached form 4797 뭐 이렇게 나와 있죠. 4번 라인 적는 부분이 있고 4797 이 부분은 이제 기타 소득과 손실 이런 부분을 작성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4797은 기본적으로 이제 자산을 매각했을 때 양도 관련된 소득이 있을 때 기본적으로 쓰는 게 4797인데 그 외에도 기타 소득, 기타 손실 이런 부분을 작성할 때도 4797을 첨부하게 됩니다. 4번 라인 other gains or losses 기타 소득, 기타 손실 그 4797 부분이 있습니다. 기타 소득과 손실로 폼 4797을 첨부한다. 그 다음은 real estate income tax 부동산 임대소득이 이렇게 나와 있죠. 5번 rental real estate royalty partnership 이런 부분들이 5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라인 5번에서 확인할 수 있죠. 스케줄 1은 여러 가지 다른 소득들을 다 포함하는 거죠. 기타 소득, 기타 손실도 있지만은 부동산 임대소득도 당연히 포함이 되는 거고요. 뭐 로얄티 사용료 소득도 포함이 되고 파트너십 동업회사로 인한 소득도 포함이 됩니다. 여러 가지 기타 소득이 담긴다는 거죠.
뭐 S법인으로 인한 소득, 신탁으로부터 배분받은 소득도 기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케줄 2를 첨부하는데 스케줄 2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스케줄 1은 Additional Income의 Adjust to Income으로 기타 소득들을 보여주는 게 스케줄 1이다. 그럼 스케줄 2도 한번 보죠. 네, 그러면 스케줄 2를 한번 밑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케줄 1을 밑으로 지나가서 스케줄 2 부분을 보죠. 네, 스케줄 1 밑에 이게 스케줄 2라고 있죠. 이제 additional taxes라고 있습니다. 기타 추가적인 세금입니다. 기타 추가적으로 더 납부할 세금이 있는 경우 스케줄 2를 냅니다. 네, 스케줄 1 다음에 스케줄 2. 이제 원래는 스케줄 A, B, C, D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 시대에 들어서 완전히 다 바뀌었죠. 스케줄 1 숫자로 바뀌었습니다. 스케줄 2는 additional taxes 추가적인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다. 그래서 보시면 tax, 뭐 other taxes, self-employment tax 이건 자영업세죠. 자영업세 소득 이런 부분들이 같이 첨부가 된다. 네. alternative minimum tax는 최저한세 그런 부분이고요. 이것도 뒤에 가서 배웁니다. 일단 스케줄 1, 2라는 것을 낸다. 자, 파트너십과 S법인은 사업 형태죠. 하지만 개인 사업자, 솔 프로프라이어터십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별개의 사업 형태가 아닙니다. 이는 본인 간주다. 자영업자는 개인 납세자의 다른 소득과 함께 자기 개인 소득과 다른 소득을 다 합쳐서 다른 소득과 함께 스케줄 1으로 소득세를 납부합니다. 스케줄 1이 기타 다른 소득이었죠. 본인 간주되는 개인이 아닌 별개의 법적 형태는 C코퍼레이션이 있습니다. 이거는 3장 법인세법에서 배우는데 어쨌거나 자영업자는 법인 형태가 아니다. 우리가 흔히 LLC 형태로 많이 알고 있는데 LLC는 법인이 아닙니다. 법적 형태는 C코퍼레이션처럼 이 코퍼레이션이 붙어야 되는 거고 소울 프로프라이어터십이나 LLC처럼 이렇게 1인으로 운영되는 건 사실상 다 개인이다. 개인 납세자로 취급을 한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C는 서브챕터에서 나오는 C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C 코퍼레이션이라고 하고 S 코퍼레이션은 S 서브챕터가 아니라 스몰이라는 뜻입니다. 이건 뭐 그냥 상식적으로 뭐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법 서브챕터 C에 나오는 법인 이야기를 써서 C 코퍼레이션이라고 하는 그런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아까 위자료 관련해서 각주 부분인데 시험 문제에서 중요도가 떨어짐 그 뜻이죠. 위자료는 이용과 법적 별거, legally separation 모두 포함된다. 계산하는 법은 더 이상 시험에 나오지는 않는다. 이제 앞서서 이제 파트너십과 C, S법인 여기에 대해서 잠깐 언급했죠. 그래서 그림으로만 한번 보면 자, 파트너십은 파트너별 개인 소득세를 낸다. 그렇죠. K1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납부하고 21% 초과시 QBI 공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이제 법인세가 오른쪽 보면 21% 단일세 플랫 레이트로 법인세 납부하는 것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파트너십의 개인들은 개인 소득세를 내죠. 그래서 여기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21%를 초과하는 그 수익금에 대해서는 모두 다 공제로 빼준다. 그게 이제 QBI 공제라고 하는 거고요. 법인은 C법인이라고 하고 21%, S법인은 S코퍼레이션이라고 해서 뭐 중소기업 이렇게 부르면 됩니다. S법인 주주들이 개인소득세로 납부를 한다. 그렇죠. 개인소득세 납부를 하죠. 그래서 똑같이 21%를 초과시 QBI 공제로 이 법인세와 형평성을 맞춰주는 것. 그게 바로 Qualified Business Income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법인세는 법인 부분 파트 2에서 배우는데 간단하게 납세자들의 어떤 형태를 보기 위해서 가볍게 언급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types of taxpayers. Taxes may be imposed on individual. 개인들에게 부과되죠. Natural persons, 자연인. 그리고 business entity, 사업자, estate, 상속재단. 그렇죠?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미국은 상속재단이 상속은 집행하게 되죠. 그래서 에스테이트 상속재단, 트러스트 신탁재단, or other forms of organization 다른
모든 주체들도 세금을 낸다. Taxes may be based on property, 재산이나 income, 소득, 그렇죠? 재산을 팔았을 때도 소득을 내고, 세금을 내고, 재산을 보유하는 것만으로도 세금을 내는 게 있죠. 그래서 이제 property라는 개념이 재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재산을 팔았을 때, 그렇죠?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재산세가 될 거고, 재산을 팔았으면은 양도세가 되겠죠.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property 여기에 과세되고, income에도 과세되고, transaction 거래, transfer 이전, importation of goods 이제 수입을 했을 때죠. 물건을 재화를 들여왔을 때, 수입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세금이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모든 재산에, 모든 소득에 다 세금이 따른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프로퍼티를 가지고 있어도 보유세를 내라고 하고, 프로퍼티를 팔았을 때도, 이건 트랜잭션이 되죠. 팔았을 때도 양도세를 내라고 하고, 소득이 생기는 대로 세금을 내라고 하고, 그렇죠. 트랜잭션 뭐든지, 물건을 팔든지, 거래를 하든지, 트랜잭션, 거래도 거래세를 내는 거죠. 부가세도 일종의 거래세가 되는 거죠. 물건을 팔든 부동산을 팔든 거래를 하면은 거래를 하게끔 나라에서 이제 허락을 해준다는 그런 개념으로 트랜잭션 이것도 거래세로 일종의 양도세 형태로 세금을 내게 됩니다. 이전했을 때 누군가한테 그냥 줘도 무상으로 받았다 해서 트랜스퍼를 했을 때 이전했다, 증여했다 그런 개념으로 또 세금을 내게 되는 거죠. 수입, 수출 모두 세금을 냅니다. 이런 비즈니스 액티비티에도 세금 내고 over a variety of factors 다양한 요소로 and are generally imposed on the type of taxpayer for whom such tax base is relevant. 연관 있는 것들이면은 모두 과세 체계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개인, 법인, 자연인 모든 것을 떠나서 모든 행위들에 대해서 다 세금이 붙게 된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고 재산이 있는 곳에 세금이 붙게 된다. 이렇게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개인소득세와 법인세의 차이를 한번 보죠. 자, C 법인은 taxable income을 낸다. 법인 단계에서 이제 법인세를 내죠. 세금을 법인세를 차감한 후에 이익을 주주에게 나눠주죠. 이게 이제 배당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인이 한번 세금 내고 세금 낸 남은 돈을 주주에게 나눠주면 주주는 또 거기에 개인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주식회사의 주주는 스탁홀더스, 쉐어홀더스라고 칭하는데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해서 이익을 분배하면 라인 3을 통해서 배당소득으로 신고한다. 우리 한번 라인 3 아까 어딘지 보죠. 9페이지로 쭉 올라오니까 라인 3번이 있죠. Qualified Dividend, Ordinary Dividend 3번 라인 여기가 바로 배당소득 법인세를 내고 난 후에 그 부분을 남는 부분을 주주에게 주게 되면은 이게 배당인데 그렇죠? 그러면 라인 3을 통해 배당소득으로 신고를 해야 된다는 거죠. 주주들이. 법인세가 아니라 그렇죠. 주주 입장에서 배당소득세를 내는 것입니다. 법인세가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디비던드, 배당소득이 디비던드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1040에서 확인을 한번 했고요. 법인세가 아니라 주주 입장에서 배당소득세를 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인세 한번 내고 그 남는 돈을 주주들이 받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배당소득세 형태로 개인소득세를 한번 더 내는 거죠. 엄연하게 말하면은 하나의 소득에 세금을 2번 내는 이중과세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동일한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를 내고 배당세를 또 내면 이제 억울하다는 거죠. 같은 소득인데 소득은 하나인데 왜 소득이 옮겨 다닐 때마다 세금을 내는지 법인세 내고 개인소득세 내고 그러면 억울하다는 거죠. 이중과세라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또 해결해 주는 것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중과세를 더블 텍세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이중과세 만약 소득세를 내는 주주가 법인 주주라고 한다면 그렇죠. 또 이익금을 나눠주고 세금을 또 내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 3번 세금을 내게 되죠. 트리플 텍세이션 이런 형태가 됩니다.
법인에서 법인 주주가 돈을 받으면 첫 번째 법인에서 법인세 내고 두 번째 법인 주주가 받은 데서 또 법인세 내고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법인 주주가 주주한테 나눠줄 때 또 배당 소득세 내고 이렇게 되면 세 번 내는 거죠. 트리플 텍세이션 이런 형태까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중, 3중 과세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형태의 시스템들이 공제 시스템이 있습니다. 파트너와 S법인은 인컴택스를 내지 않습니다. 파트너와 S법인은 즉 법인세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개인소득세만 있다. 법인세를 내는 건 유일하게 C법인만 법인세를 내고 파트너십과 S법인은 법인세가 없고 바로 주주들에게, 개인들에게, 파트너에게 개인소득세가 옮겨간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단 다른 세금은 내는데 이들은 법인세를 이제 오너들이 소득세 형식으로 낸다. 이렇게 보는 거죠. 파트너들이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파트너십 같은 경우는 파트너들이 낸다. 파트너십의 주인이 파트너들이기 때문이죠. 자, 파트너는 주식회사가 일단 아니고요. 주식회사는 C법인만 주식회사입니다. S법인은 주식회사라는 하기보다는 그냥 중소기업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주식회사는 주주들을 모으는 것으로 일정 기간 동안 투자금을, 주금 납입이라고 하죠. 투자금을 받아서 비즈니스를 하는 것이고 여기에 대한 대가로 배당금을 주는 것이죠. 동업자, 파트너십은 그런 투자자 모집하는 사업 형태가 아니고 마음 맞는 사람끼리 그냥 동업을 하는 것으로 주식 발행을 하지 않습니다. 파트너십은 동업회사라고 합니다. 2인 이상의 멤버가 존재해야 파트너십 형태로 인정되고 혼자 하면 개인사업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김앤장 이런 데가 파트너십인 거죠. 개인사업자가 아닌 거죠. 그렇다고 김앤장이 주식회사는 또 아닌 거죠. 동업회사다. 무슨 법인, 회계법인, 법률법인 이런 곳은 파트너십이라고 보면 됩니다. 주식회사가 아니라 같은 법인이라고 하더라도 주식회사는 이제 아닌 거죠. 그래서 파트너들이 인컴 텍스 의무를 진다. S법인은 C법인과 달리 법인세를 내지 않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중소기업들이 S법인의 대상이 되는데 여기에 주주들이 세금을 따로 낸다는 거죠. S법인 요건을 갖추면 S법인 중소기업으로 인정이 되고 법인세 부담 없이 비즈니스가 가능합니다. 그렇죠. 정확히 S법인은 C법인처럼 주식회사 형태의 법인세를 내지 않는다. 개인 주주들이 소득세를 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파트너랑 S법인은 그래서 결국 오너들이 개인 소득세 형식으로 세금을 낸다. 자, S법인도 쉐어홀더, 주주라고 하는 불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동일소득에 대해서 한 번만 세금 낸다. 싱글 텍세이션이죠. 파트너들은 K1이라고 하는 걸 받고 여기에 디스트리뷰티브 쉐어를 적는다. 파트너가 3명의 2대 3대 5라고 이렇게 지분율, 수익률을 나눴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주주가 3명이라서 2대 3대 5라고 한다면 $100라는 그런 taxable income이 쪼개져서 그렇죠? 2대 3대 5로 나눠진다. $100를 벌면은 20, 30, $50로 나눠지는 거. 이게 지분율에 따른 건지 수익 배분율에 따른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여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지분율과 수익 배분율이 같을 수도 있고 지분율은 3, 3, 3인데 수익 배분율은 2, 3, 5 이렇게 나눠질 수도 있죠. 어쨌거나 약정된 비율대로 나눠지는 것 이게 바로 파트너십의 K1입니다. 이것이 스케줄 K1이다. 본인의 사업소득을 이 K1의 그 부분만큼 기입을 하고 이거는 스케줄 1 파트 라인 5에 있다. 한번 확인해 보죠. 스케줄 1을 방금 저희가 봤죠. 스케줄 1을 보면은 네, 여기 있네요. 5번 라인. 자, 5번은 렌털 리얼 에스테이트 있고 로얄티 있고 파트너십 여기 있네요. 파트너십, 에스코퍼레이션, 트러스트 등등. 스케줄 2를 붙여라 라고 있죠. 파트너십이나 S법인, 그죠? S법인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임대소득, 로얄티 소득, 파트너십 소득, S법인, S코퍼레이션 법인, 트러스트 이런 것들은 다 스케줄 2로 포함됩니다. 스케줄 2. 그래서
임대 소득을 받았다. 스케줄 2가 되고 파트너십 관련된 지분 소득 받았다. 스케줄 2. S코퍼레이션에서 배당금 받았다. 그럼 스케줄 2로 포함이 된다. 그래서 스케줄 1에서 라인 5번으로 정리가 된다는 거. 그렇죠? 스케줄 1의 파트 라인 5에 정리된다. 이게 바로 이제 스케줄 1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taxable income을 2대 3대 5로 만약에 나눈다 라는 그런 약정을 맺었다고 하죠. 2, 3, 5면은 자, K1 한 장이 이만큼 파트너에 가고 또 나머지는 3만큼 또 다른 파트너에게 가고 5만큼 다른 파트너에 갑니다. 뭐 3대 3대 4라고 했다면 3, 3, 4 뭐 이런 형태로 가겠죠. 지분 약정이 있을 수도 있고 수익률 배분이 있을 수도 있고 둘이 같을 수도 있지만 둘이 지분이 수익이든 지분이든 약정 비율이 또 다를 수도 있다. 이거는 계약 하기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자, 라인 6 아마 지금 스케줄 1의 라인 6죠. 라인 6는 farm income and loss로 스케줄 F가 붙는다. 자, 농업소득이죠. 농업소득 스케줄 F farm이죠. 미국 농부들은 단순 농업이 아닌 갑부 수준입니다. 그래서 세금 보고서 양식 자체가 하나가 따로 있죠. 영농 손익 신고 비중이 상당하다. 영농 손익 신고 비중이 상당하다. 파트 1의 라인 7번은 실업급여 unemployment죠. unemployment compensation. 라인 7번은 실업수당을 넣는다. 그래서 6번하고 7번 실업급여까지 한번 스케줄 1에서 한번 또 찾아보도록 하죠. 스케줄 1에 보면은 6번 그렇죠. farm income or loss F를 스케줄 붙여라. 7번 unemployment compensation 이렇게 7번 나와 있죠. 뭐 8번은 other income. 이렇게 해서 스케줄 1에 6번, 7번까지 실제 신고서에서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파트 라인 8번은 그 밖의 소득을 적는다. 아까 봤었죠? 기타 소득, other income. 스케줄 1에서 기타 소득. 라인 8번은 other income이다. 네, 13페이지 한번 가보죠. 자, 복권 당첨금은 갬블링이라고 부르는데 9번에서 컴바인 합니다. 9번. 1번에서 9번까지 합산한 후 또한 라인 7A에도 이 금액을 넣습니다. 이것도 한번 확인을 해 볼까요? 그래서 이제 표를 보면은 이제 8번 other income 스케줄 1 이 부분이 다 끝나고 나서 합산되는 부분이 자 9번 add lines 1, 2, 3, 4, 5, 6, 7 다 더해라. This is your total income 이라고 나와 있죠. 네, 9번 라인이 바로 2해외 그렇죠. 이것이 2해의 과세 대상 총소득인 total income TI라고 부르는 값이 됩니다. 네, 복권 당첨 같은 거, 갬블링 이런 것들이 여기에 9번에 그냥 자동적으로 다 합산이 되는 거죠. 네, 복권 당첨금은 아예 처음부터 어떤 항목이 있는 게 아니라 9번 라인에 여러 가지 뭐 기타 잡수익 형태로 다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토탈 인컴까지 사실상 1040의 1페이지의 상당 부분을 우리가 봤습니다. 이 다음부터는 이제 이 밑에 있는 부분까지 쭉 가보도록 하죠. 일단은 토탈 인컴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income tax, tax is based on income are imposed at the federal, most state, and some local levels within the United States. 네, 미국에서 과세 체계에 기본적으로 소득세, 연방이나 주나 지역이나 시 같은 거죠. 시 같은 거에도 다 포함이 되어 있다. The tax system within each jurisdiction may define taxable income separately. 연방, 주, 시별로 다 과세 체계가 다르다. Many states refer to some extent to federal concept for determining taxable income. 어떤 주는 연방 세법에 따라서 비슷하게 한 주도 있고 아니면 다른 주는 각 개별로 그 주에 맞게끔 개별적으로 만들어진 세법으로 하기도 합니다. 토탈 인컴은 그로스 인컴이라고 보통 하고 연간 과세 대상 총소득이라고 하고 GI 혹은 TI로 부르게 됩니다. 자, taxable income is gross income less exemption. 자, 비용 같은 거 공제되는 부분들을 뺀 것이다. 디덕션을 뺀 것이다. and personal exemption, 인적 공제를 뺀 것이다.
인적 공제는 사실상 사라졌으니까 뭐 없는 건데 어쨌거나 사람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뭐 생활비 명목에 들어가는 공제 뭐 이런 거 표준 공제라고 보통 이제 얘기하죠. 그런 공제들도 뺀 것이다. 인적 공제는 다시 뭐 부활할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거니까 나중에 또 지켜봐야죠. Gross income include all income from whatever source. 전 세계 모든 소득을 다 포함해야 되고 certain income, however, is subject to tax exempt at the federal or state levels. 그러나 이거는 뭐 세금도 예를 들어서 세액공제 형태로 어떤 것들은 빠지기도 한다. 다 과세되는 것은 아니다. This income is reduced by tax deduction. 그렇죠? 세액공제로 빠지기도 한다. 뭐 이런 개념인 거죠. 세액공제로 세금을 덜 내게끔 해주기도 한다. Including most business and some non-business expense. 뭐 사업비 공제 혹은 뭐 비사업비 공제. 사업용으로 쓴 비용이 공제되기도 하고 사업용이 아니라 다른 용도로 쓴 비용도 뭐 공제되기도 하더라. 네, 이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비용 공제에 대해서도 이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소득을 봤죠? 소득을 봤으니까 이제는 비용, 소득에서 빼는 거, 그렇죠? 그거를 한번 보겠습니다.